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추자도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한 지 나흘 만에 항관의 암초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항만 규격에도 맞지 않는 배를 운항시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자도에서 완도로 떠나려다 항구안에서 좌초한 카페리 여객선 레드포로. 대형 여객선이어서 수심이 최소한 6m는 넘어야 운항할 수 있지만 좌초된 지점의 수심은 3m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양항 안에서 배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인 선회장의 지름은 180m. 길이가 최대 90m인 선박이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레드포로의 길이는 112m. 선회장 규격을 20m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심이 얕은 선회장 바깥쪽을 나가서 배를 돌리다 암초에 걸린 겁니다. 한 2m 들었으면 4m 얼마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짝에는 현재 운신의 폭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 해양수산부의 항만 설계 기준에도 선회장은 선체 길이의 2배, 항로폭은 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드포로의 크기에 맞추려면 선회장의 지름과 항로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안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바람이 이제 불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회전 반경이 적은데 거의 아마 그 사고, 지금과 같은 그 사고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6년 전 신양항을 설계할 당시 여객선사가 89m 길이의 선박을 운항하겠다고 밝혀 여기에 맞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는 30m나 더 긴 여객선이 투입됐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89m짜리 한일 카페리 2호를 취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는 기본 계획을 변경도 했고. 결국 추자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대형 여객선 운항은 취항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항만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여객선 크기를 작은 걸로 바꿔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제주공항에서 취소된 국제선 항공편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취소된 국제선은 제주공항이 1,550회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이 1,523회, 김해공항 391회 순이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제주공항은 6월과 7월에 국제선 운항 취소가 5월 한 달 운항 횟수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3천억 원이 늘어난 4조 1,300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지원자금 100억 원과 전통 재래시장 육성 사업 27억 원 등 메르스 관련 예산이 220억 원 편성됐습니다. 분양별로는 비축도지 매입비가 포함된 일반 공공행정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에 450억 원, 사회복지가 349억 원 등입니다. 식당 홍보 영상을 만들고 값비싼 홍보용 영상 장비까지 공짜로 설치해주겠다라고 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장비값을 업주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주 씨에게 영상 광고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3월. 식당 홍보 영상을 만든 뒤 1,5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도 공짜로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할부금융업체에 1,300만 원을 결제해주면 할부금과 이자는 자신들이 박 씨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광고업체 측은 딱 한 달만 박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1,500만 원짜리라던 빔 프로젝트도 실제로는 200~300만 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대기업 광고가 나가니까 우리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신네한테 1,500만 원을 지원해도 우리는 돈이 아깝지 않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제주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10여 명.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2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기 맞으니까 조금 기분 자체가 막 좀 너무 떨어지고 뭐 이럴 위협도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저희가 다시 대납을 완부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영상광고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의 고층 빌딩과 풍력 발전기가 늘면서 희귀한 새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새들도 많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좁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천연기념물 204호 팔색조입니다. 사흘 전 서귀포시 한 호텔 유리창에 부딪힌 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습니다. 2년째 야외 계류장에 머물고 있는 멸종 위기 생물인 독수리는 날개가 잘려나간 탓에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구조센터에서 보호 중인 40여 마리 대부분이 천연 기념물입니다. 사람처럼 이제 바로바로 다쳤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곪거나 혹은 이제 감염 같은 이제 증상 때문에 이제 날개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고층 건물이나 전깃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풍력 발전기의 충돌에 다치는 새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류도 2010년 241마리에서 지난해 539마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계류된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입원실이라든가 계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도나 어떤 차원에서 이런 좀 복귀 안 되는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천연기념이나 멸종위종 같은 애들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급격한 개발 속에 늘어만 가는 날지 못하는 새들. 제주 개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안전운전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23도 안팎을 오르내리겠고요.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나면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잔뜩 흐린 가운데 기온은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낮부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한 주택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10제곱미터와 배전반 등을 태웠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노영동 한 주택의 배전반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배전반과 신발장 일부 등을 태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해 빼돌린 혐의로 모 오페라단 단장 63살 권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창작 오페라를 만들겠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뒤 현수막 제작 비용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2,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회사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고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61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법원이 이혼 위기 가정 회복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법원이 이혼 숙려 기간 상담 대상자를 선정하면 제주도가 상담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혼 위기 가정부터 상담한 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교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연구 용역지는 공청회에서 구제주권 학교의 신제주권 이전 방안과 농어촌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등 고교 체제 개편 대안을 발표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